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기 합니다. 도시재생론입니다. 네, 이 영상은 2023년 3월 15일 6시 20분부터 해 뜰 때까지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영상도 봐주세요. 네, 오늘은 도시재생론에서 230페이지입니다. 표본적 특성. 본 연구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남녀 구분 없이 20대에서 60대까지 328명에게 도시재생 관련 질문 형식으로 설문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분석하였으며, 기록이 누락되거나 사용 불가능한 응답 기록은 삭제 조치하였으며, 분석 대상 기록은 248건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통계적 차이 검정에 활용하는 ANOVA는 모수 통계 방법으로 데이터의 정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문 의향조사 설문 연구이다. 차이 분석 특징. 2. 차이 분석 특징. 2-1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우선 기본적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하여 서버리, 인포, 5, 3 설문지, 문항, 응답 형태 등 설문에 관한 정보 요약을 하면 동그라미 1. 각 그룹 내에 차이가 있는가, 집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내용 응답 차이에 관한 순서와 각 집단 페어의 차이 여부는 확인하는 KNSKA 와일리스 테스트 하지 못하였으며 의미 없다고 판단하였다. P-value에서 0.05보다 작은 항목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그라미 2 개인정보. 응답자가 기록한 개인 특성 요약 통계. 동그라미 3 척도형 응답. 설문 항목 중 5점 척도로 설계된 문항의 응답 통계. 설문 4 명목형. 설문 항목 중 명목형 빈수로 설계되었으며, 동그라미 5 목록형 복수 설문 항목 중 목록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동그라미 6 취합본. 문항 특성과 관계없이 설문 문항 순서대로 배열한 응답 통계이다. 2-2 문항별 차트. 막대 그래프, 원형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막대 그래프, 원형 차트로는 막대 차트, 베이지, 프리쿼치 바 차트와 원형 차트, 베이지, 프리쿼치 피 차트로 각 차트별로 문항 병호 Q1에서 Q69로 표기하였으며, 종합 응답 빈도를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낸 자료를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교차 분석. 차트 개인 정보에 따른 총 7개 그룹에 따른 비교 차트. 제가 영어를 잘못 읽어서 프렌치 바
차트 바이 그룹 프리쿼시 P 차트 바이 그룹이며 그룹과 문항수가 많아 매우 많은 수의 차트를 생성하였지만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 활용하여 그래프 결과 분석을 노출하였다. F. 코스컬 월리스 테스트 그룹 간 응답 차이 통계적 검정. 이 표로 하신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3장이 있습니다. 세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 해갖고 그 질문 문항하고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2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간 조직 역할 해가지고 네, 응답에는 네, 뭐 5가지가 있고 25 지역 관광 거점 형성 및 유지 관리 자원 여기에도 네, 응답이 또 있고 26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27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 얼마나 중요한가 28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 30 주민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모르다면 이유 여기에는 가로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하고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31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 거점 공간 확보 네 여기도 네. 33 도시재생 계획에서 동네 주민 상인들과의 친밀한 관계 도시재생으로 향후 지역의 체감 경제는 기대감 40 지역에서 도시재생 일반인 교육이 필요하다. 네, 이래갖고 문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어렵네요. 그 다음에는 네, 지 명목 분석 단수 응답 그룹 간 비교 G-1 단수 응답 두 가지 그룹 간 비교 개인정보의 특성 개인정보 응답자가 기록한 개인 특성 네, 성별과 연령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표가 있는데요. 5-2 도시재생 단수 응답 두 가지 그룹 간 비교하고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네, 표가 있고 표 5-3 도시재생 단수 응답 두 가지 그룹 간 비교 -2 하고 가로 닫았습니다. 네, 이게 또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네, 3장 있고, 그 다음 또, G-2 하고 가로 열고 단수 응답 두 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하고 가로 닫고, 표 5-4 도시재생, 가로 열고 단수 응답 두 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하고 가로 닫고 네, 표가 있습니다. 하나, 두 장, 3장, 3장 있습니다. 그리고 G-3 가로 열고 단수 응답 두 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 비율 분석하고 가로 닫고 표 5-5 가로 열고 단수 응답 두 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 비율 분석 해가지고 하나, 2장, 3장, 3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G-4 가로 열고 단수 응답 두 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 가로 닫고 네, 표 5-6 도시재생 가로 열고
단수응답 2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 1장, 2장, 3장, 3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나온 그런 응답에 대한 그룹 간 비교 분석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보시고 싶으시면 책을 구매해서 보시든가 아니면 빌려가지고 이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을 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엣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엣지, 명목 분석, 복수응답 3가지, 그룹 간 비교, 그룹 내 비교. 엣지 1, 복수응답 3가지 성별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 엣지 다시 2, 복수응답 3가지 직업에 따른 명목 비율 분석. 엣지 다시 3, 복수응답의 3가지 공동가족수에 따른 명목 비율 분석. 엣지 다시 4, 복수응답 3가지 학력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 엣지 다시 5, 복수응답 3가지 혼인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 엣지 다시 6, 복수응답 3가지 소득에 따른 명목 빈도와 비율 분석. 이 있습니다. 요것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I 그래프 분석, I-1 그래프 분석과 해설. 현 시점에서 거주지의 도시재생을 바라는 비중. 그림 5-2 제도 개선, 생활환경 개선 해가지고 그래프, 원 그래프가 있고요. 이거 차트,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해가지고 그림 5-3 경제회복, 생활환경 개선. 여기에서도 동그라미 그래프가 있고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현 거점에서 거주자의 불만족 사항. 그림 5-4 경제회복, 도시재생의 필요성. 여기에서도 원그래프하고 막대 그래프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해설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민의 의견 반영 중요성. 그림 5-5 제도 개선. 여기에서도 그래프가 있고 또 해설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거점 공간 확보의 중요성. 그림 5-6 제도 개선, 경제 회복. 여기에서도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 후 토지 가격. 그림 5-7 제도 개선 도시재생의 신뢰도. 여기에서도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현 시점에서 도시재생 중 주거서비스 유형에 대하여. 그림 5-8 제도 개선, 경제회복, 생활환경 개선. 여기에서도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와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I-2 그래프 분석의 소결론. 우선 제도 개선으로 제도의 문제와 경제 문제, 환경 개선 문제 등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으로 주민 참여와 홍보 교육으로 직접적 관여의 기회가 적어 관심도 역시 미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시 재생에 있어서 환경 개선도 우선시되고 있지만 환경 개선 속에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있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 개선과 동시에 민간에 대한 경제 재생, 경제 회복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세대별 지향하는 도시 재생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세대별 도시 재생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반드시 고르게 반영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어야 될 것이다. 특히 경제회복에 반영될 수 있는 경제재생으로 지향하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별 재생으로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과 도시재생법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결론 및 요약. A. 결론 및 요약. 이상에서 한국과 일본의 도시 재생의 법과 진행 과정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찾아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의 도시재생제도와 도시재생법 연구를 통해 한국 도시재생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법과 일본의 법 비교를 해보면 한국 도시재생법으로 법의 보완과 재정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법이 민간도시 재생사업 관련과 참여 내용이 형식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모호하여 민간의 투자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도시재생법은 2020년 5월 현재 총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 1장 총칙과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이며 제3장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그리고 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며 제6장 도시재생 선도지역 그리고 제7장 특별재생지역으로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으로 제9장 부칙 등 9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입법화 7장 34조로 구성되었던 도시재생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조문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도시재생특별법은 2002년에 제정되었으며 총 10장에 131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 1장 총칙, 제2장 도시재생본부, 제4장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특별조치, 제5장 도시재생 정비계획 관련 특별조치, 제6장 입지 적정화계획 관련 특별조치, 제7장 시정촌 도시재생협의회, 제8장 도시재생 추진법인, 제9장 잡칙, 제10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도시재생법 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의 민간 참여 내용을 다양화, 구체화 상세히 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 도시재생법의 민간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다. 즉 한국의 도시재생법에는 민간 참여 관련 법규들이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의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또한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30조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 처분 등과 31조 부담 등 감면과 조세 등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의 제44조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에만 간략히 명문화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도시재생특별법 제4장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특별조치는 제19조 민간도시 재생사업 계획의 인정특례, 제20조 민간도시 재생사업 계획 인정, 제21조 민간도시 재생사업 계획 인정 기준 등, 제24조 민간도시 재생사업 계획 변경, 제29조 민간도시 기구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업무, 제30조 민간도시 개발법 특례 등 민간 참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장 도시재생 계획 관련 특별조치는 제63조 민간도시재생 정비사업계획 인정, 제64조 민간도시재생 정비사업계획 인정 기준 등 65조 정비사업 인정의 통지, 제66조 민간도시 재생 정비사업 계획 변경, 제71조 민간도시 기구의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정비사업 지원 업무, 제78조 민간도시 기구의 추진에 따른 도시 편린 증진 협정 추진 지원 업무 등의 민간 참여 내용을 담고 있다. 제6장 입지 적정화 계획 관련 특별조치에 제95조 민간유도 시설정비사업 계획 인정, 제96조 민간유도 시설정비사업 계획의 인정기준 등, 제98조 민간유도 시설정비계획의 변경, 제103조 도시기구의 추진에 따른 유도 시설정비사업 지원 업무, 제104조 민간도시 개발법의 특례 등의 민간 참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8장 도시재생 추진법인에는 제122조 민간도시기구의 추진에 따른 추진법인 지원 업무의 민간 참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그 외 별도로 일본 도시재생 관련법 총 6개 개별법과 417개 조항으로 1. 도시재생특별법으로 2002년 제정하여 조항수가 131개 2. 구조개혁특구법으로 2002년 개정하여 조항수가 50개 3. 지역재생법으로 2005년 제정하여 조항수가 41개 4. 종합특별지구법으로 2011년 제정하여 조항수가 71개 5. 국가전략특별지구법으로 2014년 제정하여 조항수가 50개 6.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으로 1998년에 제정하여 조항수가 73개 1968년의 도시계획법 기준으로 제정 도시재생 개념이 포함으로 일본 도시재생법 관련법 총 6개 개별법과 417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첫 번째 한국의 도시재생법에는 민간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도시재생법에 민간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구체화 및 상세히 하여 민간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도시재생 유형에 대하여. 두 번째, 한국은 경제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도시 경제 기반형 또는 도시 시가지형 또 도시 재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도시 재생 사업 현황을 보면 2013년 도시재생법의 제정 이후 초창기에는 도시재생 사업은 선도 지역 사업과 일반 지역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2014년에 총 13곳의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도시경제 기반형 2곳, 근린생활은 11곳이 지정되었다. 그 후 2016년에는 총 33곳이 일반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도시경제 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9곳, 일반 근린형 19곳 등이다. 2017년에는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확정되었는데 도시경제 기반형 3곳, 중심시가지형 3곳, 일반 근린형 10곳 등이다. 2018년에는 전국 99곳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했다. 유형별 우리 동네 살리기 17곳과 주거지 지원형 28곳이고 일반 근린형 34곳이며 중심시가지형 17곳과 경제 기반형 3곳이다. 2019년에는 전국 76곳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했다. 유형별 우리 동네 살리기 12곳과 주거지 지원형 13곳, 일반 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5곳과 경제기반형 2곳. 2013년 도시재생법의 제정 이후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시재생 기반형 또는 중심시가지형보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일반 근린형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 경제 기반형 또는 중심 시가지형을 확대해야 한다. 민간 기업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 번째, 도시 경제 기반형은 대규모 지역별 단지 개발형 도시 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의 어려움, 사업 추진의 장기화, 재정 투입의 한계 등으로 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이에 반영하기 쉽고 블록 단위별 사업이 가능한 주민과 민간 업체 참여를 쉽게 하면서 유도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심시가지 융복합형 도시 재생 사업은 좁은 도시 토지 위에 다기능 컴팩트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다. 다기능 컴팩트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복지 등 융복합이 개발이 가능하다. 물론 중심시가지 융복합형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간 업체 주민의 정부 지원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도시재생법 개정과 재생 및 수정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력을 멋있는 키우고 일출입니다.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금 및 다양한 개발 노하우를 가진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법이
진행되어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네, 해 뜨는 거 감상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가 오늘은 저희 안목 죽도봉에서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